보시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요, 등기면 등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먼저 다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문제만 푸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요, 문제를 풀 때 자꾸 해설하는 거 앞에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꾸 듣는 버릇하면 나중에 자기 혼자 문제 풀 때 문제는 못 풀어요. 알겠죠? 그 문제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정답이 몇 번인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1번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냐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요, 등기가 가는 옳은 것은 그래서 하나만 더 옳은 것을 해가지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 박스에 버리면 박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론을 알아야지 또 사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지문은 OX로 봐야 돼요. 1번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는지. 그렇지 않고 답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답만 보면은 나중에 그 문제 나오면 또 틀려요. 아시겠죠? 자, 1번 보시면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 그러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요?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가 있죠?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가 있죠. 이런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그것을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유하지 않는다. 틀렸죠? 등기를 유하지 않는 것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은요,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등기를 할 때 틀렸죠? 우리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죠. 자, 피담보 채권이란 건 뭐죠? 주된 권리죠? 채권은 주된 권리고 채권이 소멸하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우리가 종된 권리, 채권하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가 더 있는데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용익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래서 용익물권은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경매의 매수인 누구죠? 경락인이죠.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경매,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있죠.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알겠죠? 네 가지를 암기하죠. 건물의 멸시로 건물이 신축되죠. 이게 항상 무효 등기 유용이죠. 그러면 기존의 등기,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등기의 유용은 갑구와 을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다음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9의 문제죠. 중간생략 등기합의죠.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합의는 적법한 등기, 봐봐. 적법한 등기 원인이라는 것은, 원인은 뭐죠? 원인은 무슨 계약을 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 합의도, 합의 그러면 계약처럼 보이지만 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는 것은 원래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누구에서 누구 앞으로,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중간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어느 때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를 하는 것이냐? 이 을이요, 등기 비용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요,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하기로 합의란 말이 있다고 해서 이 합의를 계약이라 해가지고 적법한 등기 원인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때 원인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 종전 건물이 뭐죠? 구건물이죠?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무효 등기 유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유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래서 무효 행위의 추인이란 말하고 똑같이 추인이니까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그때부터. 유용은 그때부터 효력이 있고, 유용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등기죠.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게 뭐예요?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의 합의 플러스 전세금 지급, 그 다음에 플러스 등기.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존속기간이 시작된다, 그건 관계가 없다. 그것을 물건의 인도인데 인도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전세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합의와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면은 성립하는 것이고, 시작되기 전,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그러면 인도전 이 말이죠. 인도전에 전세권 등기를 마치면 무효이다. OX, X 이 말이죠. X. 그래서 우리가 인도는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4번은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이건 지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기를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은 갑이 했는데 이것을 을하고 매매를 했죠.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갑에서 먼저 보존 등기하고 2번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이 을한테 말한다. 그냥 너 앞으로 그냥 등기해. 어차피 너가 소유자가 될 건데 뭐 이렇게. 1번에 보존 등기가 생략이 돼 있죠. 이걸 우리는 무슨 등기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다.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유효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축한 양도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이것을 우리는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번은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요,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뭐예요? 갑에서 을하고 계약했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등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갑에서 이렇게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잖아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을로부터 뭘 받아야 돼? 대금을 받아야죠. 대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 관계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최초 매도인 갑이죠. 최초 매도인 갑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 을이죠. 을의 대금 미지급, 을이 대금을 안 주면 나도 최종 매수인 명의가 누구죠? 병이죠. 병 명의로의 등기 의무를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요? 그래서 동시 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틀린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틀렸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자, 잠깐 쉬었다가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물권 변동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